취업의 칼 오늘의 주제는 강점과 약점이에요. 강점과 약점을 쓰고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은 자기소개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고 자기소개서보다 면접에는 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당신의 강점은 뭐냐, 약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당신이 이 조직에, 이 학교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느냐, 졸업 때까지 당신이 학교에 공헌할 것은 무엇이냐, 당신에게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 등 빙빙 돌려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강점, 약점은 아마 구직자나 학교 등을 지원하는 지원자라면 지원서를 내기 전에 또는 면접을 보기 전에 거의 100% 준비하는 질문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의외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엉뚱한 소리란 곧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한다는 뜻입니다. 기상천외한 질문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됐던 질문을 받았는데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떨어진다면 억울함도 더하죠. 그러나 또 잘만 준비하면 강점과 약점은 다른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다 예상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범용 답안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설명한 스타도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겁니다만 그런 준비를 위한 거고요. 강점과 약점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응용이 폭넓게 되는 질문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개개인은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원서에 적을 것을 고르려면 기업이 이걸 왜 물어보는지 질문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이 요리를 잘하는지, 랩 배틀의 황제인지, 물구나무석의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흥미로워할 수는 있어요.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강점을 물어볼 때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야구를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야구를 합니다. 어디 구단의 선수로 지원하는 게 아니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요즘은 어느 회사나 회사 내에 다 야구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좋게 봐서 뽑아주지 않을까. 참고로 이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회사 입장에서 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무슨 동아리 활동하라고 사람을 뽑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회사는 당신이 조직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점, 당신의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커리큘럼에서, 팀 활동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졸업할 때 취직을 한 사람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접근을 해보세요. 첫째, 직접적인 업무 능력에 관한 영역, 컴퓨터 스킬, 지원하는 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툴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력, 기획력 등 남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팀의 일원으로서 대내든 대외든 특정 역할을 맡을 수 있겠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능력을 표현해 보세요. 셋째,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 자신의 성격, 태도, 사고방식 등에서 업무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세요. 철저한 시간 관리,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노력, 남과 다른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온 일들, 열정을 불태운 일들,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 보세요. 너무 작은 스코프를 설정하지 마세요. 강점이 뭐냐? 저는 엑셀을 잘합니다. 이런 대답은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좀 지루하게 느껴지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합니다. 보다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크게 잡고 질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점차 디테일로 디벨롭을 해서 들어가세요. 학생이라면, 첫 구직 중이라면 업무 능력과 자기 강점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찾아보면 늘 쓸만한 요소는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내가 무슨 일을 해보니 이걸 잘 하더라. 무슨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어떤 것에 매우 능숙하다. 어떤 데 자신이 있다. 이런 대답이라면 흠잡을 데 없죠. 학생으로서의 경험이라고 해서 채용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장하기 나름이고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력자들 앞에서 인턴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되도록 피해야 할 접근을 알려드리자면 뜬구름을 잡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세요. 지원자의 최대 강점은 뭔가요? 저는 평소에 뭐든지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네, 참 좋겠네요. 그런데 면접은 잘 못하네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면접에 가면 자기 강점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또 긴장해서 심히 오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하되 오만방자하게 떠들지 마세요. 건조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절대 열거하지 마세요. 보통은 질문이 최대의 강점, 강점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 개를 말해라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장점은 비교적 고민이 덜 될 거예요. 안 알려줘도 다들 알아서 잘 씁니다, 사실. 진짜 고민은 단점에서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예전 책이나 자료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약점을 말하지 마라. 강점을 약점인 것처럼 이야기해라. 이거 하지 마세요. 저의 단점은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먹은 일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저는 팀을 최우선으로 둔 나머지 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점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답변은 우선 짜증나요, 듣기에.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한 번 하지만 면접관들은 똑같은 질문을 수십 수백 명에게 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답변을 수십 수백 명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면접관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짜증이 증폭돼요. 그리고 질문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걸로 보여요. 약점을 말하라고 하면 약점을 말하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저는 고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 완벽한 지원자군요. 합격. 이러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약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크리티컬한 약점은 피하세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해서 시즌이 되면 한 달씩 집에 못 가는 분야에 지원하면서 저는 길게 일을 못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금융사에 지원하면서 저는 덤벙댑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뽑히겠어요? 영업직에 지원하면서 저는 사람을 대하는데 서투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붙이지 못합니다. 이러면 다른 내용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안 뽑습니다. 업무의 본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점을 피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 조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단점도 피하세요. 그리고 솔루션이 있는 약점을 선택하세요. 해결이 안 되는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극복이 가능한 약점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극복할 계획을 같이 제시하세요. 이미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른 지금 극복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발전 중인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평소에 제 자신이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느껴왔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특정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행동하고는 했습니다.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왔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런 빈도가 줄었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를 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극복해냈습니다. 곧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구조로 답을 하면 질문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자가 구하는 정보는 모두 제공을 한 겁니다. 약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놓으세요. 물론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동기, 성공 스토리, 실패 스토리, 심지어 여러분의 강점조차 떨어질 이유도 되고 붙을 이유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이 지나치면 오히려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강점을 이야기할 때는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 실체가 있는 장점을 간결하게 이야기하라. 약점을 이야기할 때는 지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약점은 피하고 해결이 가능한 약점을 이야기하며 극복할 계획과 경과를 함께 이야기하라. 나는 약점이 없다. 누군가는 이걸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약점인 것 같아요.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 이상입니다.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취업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